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수처 처음에는 이 공수처가 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 비토권까지 자기들이 만든 법을 또 이 소위 176석이라는 그 자리로 또 만들어 버렸죠. 야당 쫓아내버리고 자기들끼리 했지 않습니까? 야당이 부재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뺏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을 그래가지고 통과시켜놓고 통과되자 그 다음 176석이 딱 되니까 빠져 해놓고 딱 자기들끼리 한 이 공수처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사는 그들 뜻대로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요즘 아마도 국민들이 그걸 느끼고 있고 그들 스스로가 느끼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관을 아주 지망을 했던 공수처 수사관 지망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공수처 수사관을 합격을 해놓고도 임용을 포기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임용 포기. 왜 포기했겠습니까? 이건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공수처를 진작부터 해서 진작 1월 달에 발족시키려 했지만 차일피일 하다가 지금 5월 달에 4월 달에 발족이 됐죠. 자, 지금은 레임덕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 레임덕. 아무리 사법부 장악하고 검찰 장악하고 뭐하고 다 코드로 일색이라고 하더라도 레임덕은 레임덕입니다. 자,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이제 모든 것 때문에 그 다음에 퇴임하고 나면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전판, 또 의회는 176석, 180석 가득하고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겠죠. 대한민국은 이제 야권 단일화라는 거대한 역사적 물결을 타고 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을 거머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하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합니다. 민주당조차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못 채운 채 출범한 그 공수처가 그나마 뽑아놓은 수사관 일부가 임용을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언론에 따르면은 법조계에서는 이성윤 검사장 황제조사, 김진우 공수처장 비서관 특혜 특혜 채용 논란 등으로 공수처의 위상이 날로 추락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들이 파다하다라고 언론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일단 종합을 해보면은 최근 공수처 수사관 최종 합격을 20명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공수처에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용을 포기한 수사관은 6급 1명과 7급 1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신체검사와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임용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수사관 모집에서 공수처는 5급 5명, 6급 9명, 7급 6명을 선발했는데 이 중에 2명이 이탈을 해서 총 18명만 임용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당초에 공수처는 수사관 30명을 뽑을 예정이었는데 20명만 채용하는 등 선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임용을 포기한 2명은 현직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이탈을 두고 한 법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초에는 이 공수처가 상당히 기대가 커서 이직을 결심을 했던 지원자들인 것 같은데 최종 합격 후에 임용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 현 주소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임명을 포기했지 않느냐라는 바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공수처는 검사도 정원 23명의 절반 수준이 13명밖에 못 뽑았습니다. 경쟁률은 바로 10대 1 수준이었, 막강한 경쟁률이었지만 뽑은 인원수는 13명밖에 못 뽑았다는 겁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정원에 못 미치는 19명만 추천했고 이마저도 결격 사유 등으로 6명이 탈락했습니다. 자, 수사관 선발 때도 4, 7급, 4급, 5급, 6급, 7급 수사관 서류 전형 합격자가 13명이 최종 면접을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4급과 7급의 경우는 지원자가 적어서 자격만 갖추면 모두 서류 전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4급 수사관은 한 명도 못 뽑았고 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 권력비리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도록 설계된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근본적인 의문이 지금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자, 거기다가 이 정권의 레임덕, 이 기간 중에 그 다음에 민심의 격노한 민심의 표현, 이 모든 것들이 공수처의 위상을 유사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기어코 야권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이 대한민국 어떨 것 같습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걱정스럽고 시장경제가 걱정스러우며 자유 대한민국 한미동맹의 국가 안보가 걱정스럽습니다. 내일 그러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활성되는 태양 말입니다. 한미동맹이 국권이 돼서 국가 안보가 튼튼해지는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성장 대한민국, 그것을 위해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곧 우리는 야권 단일화라는 거센 민심의 수레바퀴를 몰고 가서 반드시 정권 교체라는 그런 대한민국의 다시 희망이 찾아오는 그런 희망천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